8번. 뭐 여기는 다 연습 문제예요. 그래서 뭐 가볍게 훑고 넘어가면 돼. 물질의 증기 비중. 비중은 무겁고 가벼운 정도인데 증기는 누구를 기준으로? 공기를 기준으로. 그래서 분자량하고 비교하면 돼요. 공기 분자량 29니까 29분의 뭐 물질의 분자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증기하고 기체가 뭔 차이인지 알아요? 증기하고 기체 둘 다 들어봤죠? 증기하고, 증기는 영어로 이거, 베이퍼. 기체는 영어로 가스. 이 차이점은 얘는 쉽게 응축이 돼. 응축이 된다라는 것은 액체로 쉽게 만들 수 있어. 뭐 냉각을 시키거나 압력을 조금만 가하면. 근데 얘기는 응축이 안 돼요. 액체 상태로 만들 수가 없어.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들은 다 증기라고 보시면 돼. 어쨌든 공기와의 무겁고 가벼운 정도를 비교하기 때문에 분자량을 비교해 주면 되겠다. 0도씨 1기압인 경우에 증기 밀도. 밀도는 원래 개념이, 밀도의 개념은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0도씨 1기압인 경우 증기래요. 0도씨 1기압. 자, 기압은 ATM으로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기압.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하면 0도씨 1기압에서 모든 기체 1몰이 차지하는 부피는 22.4리터라 그랬어요. 그러고 1몰이 나타내는 질량을 우리가 이거를 분자량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부피에 22.4리터가 들어가는 거고 분자량에는 말 그대로 분자량이 들어가요. 질량에는 분자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2.4분의 뭐 분자량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몰라도 됩니다, 이거 근데. 자, 발열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발열 반응은 반응 물질이 발열하는 거니까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해요. 그죠?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자, 발열 반응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지는 오히려 낮아지는 거니까 에너지가 낮아진다. 내지는 안정해진다. 똑같은 얘기예요. 에너지가 적은 게 안정해지는 거예요. 발열 반응 시 반응물이 가지는 에너지가 생성물이 가지는 에너지보다 크니까 많이 갖고 있어서 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4번에 발열 반응의 대표적인 예로 소화작용이 있다. 이거는 틀렸다. 뭐 대표적인 예로 뭐 연소 이런 거죠. 연소. 에너지 내어놓는 거. 뭐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거의 대부분 기출이에요. 볼게요. 4번에 다음은 물질과 열의 정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문제 풀 때 아는 거 지금 밑줄 꺼놨지만 우리가 원래 지문에는 밑줄 같은 거 없어요. 그냥 동그라미 쳐놓고 아는 것이에요. 아는 거. 현열은 온도 변화를 수반하지 않고 상변화로 생성되는 에너지이며, 그러니까 현열이 온도 변화 없이 상변화할 때 현열이에요? 그건 수문열, 잡열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틀린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반대로 돼 있다. 뭐 반대, 어쨌든 앞에 거 틀렸으니까 뭐 뒤에 거 뭐 읽어볼 것도 없겠지. 자, 1번 틀렸고, 비열은 1g의 온도를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과 물 1g의 온도를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과의 비율을 얘기한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1BTU는 아까 열량의 단위로지 이런 거 내면 인간도 아니라고 했는데 1BTU가 영국에서 사용하는 그 비열의 열량의 단위인데요. 우리는 질량을 g이나 킬로그램을 사용하고 온도를 도씨로 사용하는데 얘네들은 그걸 사용해요. 파운드. 그래서 1파운드. LB, 1파운드의 온도를 1화씨 올리는데 필요한 게 1BTU예요. 그냥 그런 거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11년이네. 10년도 넘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융점은 녹는 점이에요. 융점. 자, 녹는 점은 대기압 하에서 고체가 용융하여 액체가 되는 온도를 말한다. 이걸 맞는 거니까 1번이 틀렸네. 자, 이번에 물의 기화열이 539.6칼로리 퍼 g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기화열이니까 액체가 기체되는 거. 그러면 물이 그 수증기 되려 그러면 0도씨가 아니라 100도씨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100도씨 물 1g이 수증기로 변화하는데 539.6칼로리의 열량이 필요하다. 4번이 되겠네요. 그러면서 얼음의 융해열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놓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6번에 물의 증발 잡열이 크다라는 것은 크다라는 것을 이용한 소화 방법은
냉각수화. 비열이 크다라는 것은 온도를 올리기 어렵다 하지만 똑같은 열을 이렇게 얘를 똑같은 온도를 가하기 위해서 열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을 뿌렸을 때 기체가 되면서 더 많은 열을 가져가기 때문에 얘네들은 냉각수화를 할 수 있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0도씨 얼음 1g이 수증기 100도씨 되는데 필요한 열량.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지. 1g이고 0도씨고 100g. 100도씨, 0도씨 얼음 1g이 100도씨 수증기. 질량은 안 바뀌는 거니까 질량을 안 써주는 거죠. 0도씨 얼음부터 시작합니다. 녹을 수 있는 온도가 이미 갔으니까 0도씨 물 가고, 이제 물 왔으니까 100도 끓여야 되니까 100도씨 물 가고, 그 다음에 온도 변화 없이 상태 변화 이렇게 가면 돼. 그죠? 자, 여기에 상태 변화가 있으니까 여기에 융해열. 그 다음에 여기서 상태열이 관여해야 되니까 이게 기화열. 그래서 융해열, 기화열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으니까 80칼로리 per 그램, 539칼로리 per 그램. 그리고 1g이니까 곱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곱했다 치면 요거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 사이에 온도 변화에 관련되는 열은 시멘트. 그러면 1칼로리 per 그램 도씨에다가 질량 1에다가 온도 변화가 100. 그럼 여기가 100인 거예요. 그러면 80하고 100하고 539 더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칼로리가 나오면 된다. 그러면 719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에 뭐 똑같은 문제인데 0도씨 물에서 시작했네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여기서. 0도씨 물에서 100도씨 수증기. 그러면 100하고 539인 거니까 639 그렇게 되겠죠. 자, 9번에 대기압하에서 10도씨에 물 2kg이 전부 증발해서 100도씨 수증기로 되는 동안에 흡수되는 열량을 킬로줄로 나왔어. 나는 비열의 단위 칼로리밖에 모르는데 싶었는데 갈로에 비열의 단위를 아주 친절하네. 킬로줄로 줬어요.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할게요. 이걸로 단위만 바뀌는 거지 하등에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대기압하에서 0도씨에 물 2kg이 100도씨에 물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제일 마지막이 100도씨 수증기. 끝이네. 그러면 여기는 기화열 들어가면 되겠고, 이거는 시멘트 들어가면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 Q는 C. 지금 여기에서 비열 단위가 4.2줄 per g이에요. 킬로그램 켈빈. 자. 여기 10도예요? 10도. 왜 그러냐면, 소방관이 전화가 왔어. 우리 소방관이 전화가 왔는데,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을 하다가, 죄송합니다. 자, 그럼 여기 킬로줄이네, 그죠? 킬로줄 per 킬로그램, 그리고 켈빈. 도씨가 아니라 켈빈이야. 근데 봐요. 여기에 도씨가 들어가나 켈빈이 들어가나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델타 T 온도 변화예요. 온도 변화. 보세요. 10도에서 100도로 가면 온도 변화 얼마예요? 90도잖아요. 그죠? 델타 T가 90도씨. 근데 켈빈이야. 그럼 켈빈으로 고쳐서 계산할게요. 켈빈으로 고치려면 섭씨에다가 273 더하는 거죠. 여기에 273 더하면 283 켈빈에서 여기에 100에다가 273 더하면 373 켈빈이잖아요. 여기 델타 T 온도 변화 얼마예요? 373에서 283 빼면 얼마? 373에서 283 빼면 0. 90 켈빈.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아. 온도 변화일 때는 우리가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해서 얘를 높여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온도 변화를 얘기할 때는 섭씨로 얘기하나 절대 온도로 얘기하나 똑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에서 요 차에서 90 나잖아요. 그럼 90 나오고 그냥 켈빈 고쳐주면 돼. 아무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거는.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90은 나중에 들어가고 90켈빈, 질량이 2kg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킬로그램, 켈빈 하면 얘네 곱이 나올 거고 킬로줄. 그 다음에 기화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화열이 539칼로리였는데 여기 문제에서 나왔잖아요. 2250 킬로줄 퍼 킬로그램인데 우리가 2kg이네. 그러면 2250 킬로줄 킬로그램 곱하기 2kg 해서 약분 하면 얘네 둘이 곱한 거랑 얘랑 곱한 거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산할 수 있죠? 계산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5256 이렇게 나와요. 봐, 연습 문제잖아. 기출에는 이런 것 이걸로 안 나와요. 거의 기출에는.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근데 숫자가 이렇게 들어온 거는 그 작년에 올해 시험에 숫자 되게 들어온 거 나왔었거든요. 이거는 계산기를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싶을 정도로 그런 게 나왔으니까 요거 산수는 일일이 한번 해봐야 돼요. 그것도 안 해보다 하면 못해요. 자, 그 다음에 10번. 완전 연소하고 불완전 연소의 설명 중에 옳은 것은 불완전 연소의 생성물은 이산화탄소 그름 흑연이 아니고 이산화탄소가 아니고 일산화탄소가 돼야 돼요. 그죠? 틀렸고 완전 연소의 생성물은 일산화탄소와 수증기니까 일산화탄소가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야 되고 완전이니까 불완전 연소는 완전 연소에 비해서 화염의 온도가 낮다. 반응이 덜 일어나가지고 가연 물질에 완전 연소에 필요한 산소 공급이 충분한 경우에는 완전 연소가 불충분한 경우 불완전 연소에 비해서 불완전 연소가 발생한다. 이거 맞아요? 가연 물질에 완전 연소에 필요한 산소의 공급이 충분한 경우 완전 연소가 불충분한 경우 맞죠? 이게 말이 좀 표현이 이상해서 그렇지 산소 공급 충분하면 완전 연소고 불충분하면 불완전 연소 그 말인 거예요. 그죠? 연습이니까. 자, 그 다음 11번에 그러면 불완전 연소가 왜 일어나는데 이 말인 거지. 근본적으로는 산소의 공급이 불충분할 때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요. 그런데 산소의 공급이 불충분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을 때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공급되는 공기의 양이 부족하면 당연히 산소의 양이 부족한 거고 두 번째 연소 생성물이 생겨났어. 얘네들이 바깥으로 잘 빠져야지만 새로 공기가 들어올 건데 그게 배기가 잘 안 돼. 그러면 불완전 연소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공급되는 가연물이 너무 많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필요한 산소의 양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럼 불완전 연소인 거라. 그러면 거기에 하나 3번에 씁니다. 공급되는 가연물 양이 많다. 이 말은 산소, 공기 양이 부족하다. 이 말인 거죠. 건축물 화재에서 어떤 화재? 산소가 부족해. 공기량이 부족해. 건축물 화재는 두 가지로 나눠요. 환기가 지배하는 환기 지배형 화재가 있는가 하면 아니야. 연료가 지배하는 연료 지배형 화재인 거예요. 누가 지배하냐 하면 모자란 놈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환기 지배형은 공기가 부족한 거예요. 연료 지배형은 연료가 부족한 거라. 자, 그러면 얘는 산소가 부족한 거니까 얘는 환기 지배형 화재인 거예요. 환기 지배형 화재. 자, 건축물 화재에서 처음 듣는 사람은 그냥 듣고 써놓으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그려요. 화재 성상을. 자, 이게 시간. 여기는 온도라고 보셔도 돼요. 자, 여기를 우리가 바로 뭐라고 하지요? 요점을. 화재가 이제 났어요. 건축물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화재가 났어요. 그럼 여기가 초기, 그리고 성장기. 여기는 성장기, 여기는 최성기, 여기는 뭐 감세기, 감택이 뭐 많아요. 어쨌든 이제 감쇄하고 있어. 그러면 성장기와 최성기의 이 기준이 되는 요점 우리가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바로 플래시오버, 순발연소, 홀라당 다 여기가 이 방안이 전부 불에 휩싸여 있는 게 바로 플래시오버예요. 초기에는 누가 부족해? 연료가 부족하지. 불이 아직 안 켜졌어. 불이 아직 안 커져가지고 얘네들한테서 가연성 증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가연성 증기가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연료 지배형 화재인 거예요. 그런데
최성기가 되면 이게 홀라당 불이 다 나가지고 이게 전부 다 불. 그러면 이 공간에 산소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산소를 밀어 넣어준다. 그럼 불이 빡 나는 거예요. 그게 뭐? 백드리프트. 자, 그래서 여기는 뭐다? 이게 환기지배요. 그거까지 연결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지요? 자, 누가 부족한 놈이 지배하는 거예요. 부족한 놈이 갑이에요. 부족한 놈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있다. 그리고 이제 4번에 보면 주위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 이건 아니다. 이거는 뭐 불완전 연소가 아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 자, 이제 12번에 보시면 이게 전북인데 이게 문제를 옮겨올 때 조금 잘못 옮겨온 것 같아요. 메탄 1세제곱미터가 미터에서 완전 연소식에서 필요한 산소의 몰수 아니고 부피 뭐 이렇게 고치거나 아니면 메탄 1세제곱미터가 아니라 메탄 1개 이렇게 되거나 그렇게 나와야 돼요. 이거는 아마 옮겨오면서 잘못 옮겨올 것 같은데 자, 메탄의 완전 연소식을 쓰면 CH4 더하기 O2 CO2 그대로 가고 저는 바로 이렇게 써요. 아, 수소 4개네? 그러면 EH2O. 맞잖아. 이렇게 쓰면 4개잖아요. 그러고 산소 맞추는 거지. 2개, 2개니까 4개. 그럼 앞에 2 곱해주면 되겠지. 이게 완전 연소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1세제곱미터가 완전 연소되는데 야 얼마 필요하나라고 물었을 때는 여기가 1이면 여기가 2야. 근데 아까 기체, 다 기체거든요. 기체일 때는 개수비하고 부피비하고 분자수 비가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걸 부피로 물었다라면 아 필요한 거는 이거예요 라고 답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거를 몰수로 물거나 아니면 한 개 분자 몇 개 분자수로 물었다라면 야는 그냥 2몰 내지는 2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로 물어놓고는 분자수로 이걸로 내놓고는 분자수로 얘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옮겨올 때 좀 잘못됐어요. 그러면 문제를 1세제곱미터라고 그거를 뭐로 고치면 되노? 1개라고 고치면 돼. 1개. 1세제곱미터가 아니라 요거를 1개. 메탄 1개가 반응할 때 필요한 산소의 분자수는 몇 개 필요해요? 그러면 2개. 이렇게 답하면 된다고요. 2개. 아셨죠? 그래서 뭐 굳이 답을 찾으라면 2개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13번에 자 A에 들어가야 할 말은 이게 프로판이네요. 우리 프로판 썼잖아. 그러면 C 3개, H 8개, O2. C 3개니까 3개의 CO2. 그 다음에 H가 8개니까 4개의 H2O. 그러면 산소가 3, 2, 6, 6개에다가 4개니까 10개. 그럼 여기에서 5개 이렇게 가는 거죠. 내 같으면 이래 안 되겠다. 이미 A, B, C라고 뒀는데 A를 왜 물어봤대? 아, 얘를 안 가르쳐 주려고? 이거 조금 더 꼬아내면 이거예요. A, B, C의 합은 얼마인가? 이렇게 낼 수도 있다. 그러면 각각의 숫자를 잘 알아야 되겠다. 그 얘기인 거예요. 자, 프로판과 부탄은 LPG의 성분입니다. 공기보다 훨씬 무거워요. 이거 분자량 계산하면 얼마냐면 탄소가 분자량이 12거든요. 12 곱하기 3개에다가 분자량이래. 원자량이. 그 다음에 수소의 원자량이 1이에요. 그게 8개. 그러면 36개 더하기 8개니까 얘 분자량이 44g. 아, 공기보다 엄청 무겁네. 공기 29밖에 안 되는데.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겠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14번이 아까 마그네슘 이거예요. 보세요. 마그네슘 24g이 완전 연소하는데 필요한 이론적인 산소량이 얼마인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 힌트를 줬어요. 자, 계산하기 편하라고 마그네슘의 원자량이 23 것도 줬고 산소의 원자량이 16인 것도 줬어요. 이 문제를 풀려면 일단 뭘 알아야 되냐면 마그네슘의 연소 반응식을 알아야 돼요. 마그네슘의 연소 반응식 첫 번째, 마그네슘 더하기 산소. 얘는 아까 MgO로 간다 했어요. MgO. 칼슘이 들어가도 똑같아요. 칼슘 똑같아. 나트륨 이런 건 안 돼. 나트륨은 야는 1가라서 나트륨이 만약에 이렇게 가잖아요. 나트륨 칼륨은 이렇게 가면요. 야는 1 플러스고 야는 2 마이너스라서 플러스가 2개 있어야 돼가지고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은 똑같다라는 거. 그냥 그것만 기억하시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개수를 맞춰야 되니까 이게 2분의 1, 0.5 이렇게 하면 딱 맞죠? 마그네슘 1개, 산소 이거 곱하기 하면 나눠지니까 1개, 마그네슘 1개, 산소 1개. 자, 그러고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 마그네슘은 상태가 고체다. 금속이에요. 금속 마그네슘. 그래서 몇 류 위험물? 마그네슘? 자, 나중에 확인할게요. 자, 봅시다. 그러면. 완전 연소를 하는데 필요한 이론 산소량을 물었고, 여긴 단위를 g으로 줘야 돼요. g으로. 자, 이 고체가, 이렇게 전부 다 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 썼던 이거를 아무것도 못 쓰고 그냥 몰수비로 써야 돼요. 마그네슘 1몰이 반응할 때는 산소 0.5몰이 필요해요.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마그네슘 1몰이 반응할 때 필요한 산소는 0.5몰인데 그럼 문제에 나와 있는 이 마그네슘 24g은 도대체 몇 몰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마그네슘 원자량이 얼마? 24예요. 그러면 몰수 계산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몰수는 우리가 이제 N이라고 표현하는 몰수는 질량에다가 나타나 있는 질량에다가 원자량을 분자하면 분자량을 나눠주고 얘는 지금 원자 한 개라서 원자량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이게 원자량이 24라고 했기 때문에 24에다가 지금 나타나져 있는 제시된 게 24인 거니까 결국은 얘는 1몰인 거예요. 1몰. 몰이 뭐예요? 안 물어봤네. 몰이 뭔지. 몰이 뭘까요? 몰 알아요? 몰라요? 1몰 안에 자, 몰은 개수를 나타내는 새로운 집단 정도. 우리가 계란을 얘기할 때 계란 10개 말고 계란 한 판 이렇게 얘기할 때 계란 한 개 들어있는 게 뭐 30개인가 뭐 그렇잖아요. 그걸 통째로 한 판, 두 판 이렇게 얘기하거든. 원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한 개, 두 개, 세 개에는 너무 힘이 드니까 야 이렇게 작은 것들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난 몇 개인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막 이렇게 오른쪽으로 23개 가면 이거를 그냥 1몰 집단이라고 하자. 개수를 세는 새로운 단위입니다. 한 개, 두 개로 못 세, 얘네들은. 자, 그래서 1몰은 어쨌든 뭐 개수를 세는 뭐 계란 한 판, 두 판 같은 그런 단위구나. 쌀 얘기할 때 우리가 쌀 한 알, 두 알 이렇게 얘기 안 하죠. 한 포대, 두 포대처럼 그렇게 이제 나타내는 단위구나. 그래서 24g에 해당하는 게 1몰 질량인 거예요. 아, 그러면 이 문제는 다시 마그네슘 1몰이 반응하는데 필요한 산소의 몰수가 아니야. 산소의 양, g을 물은 거예요. 이거 지금 이것도 g이 빠진 거예요. 자, 이걸 물었어. 그러면 이제 바로 못 가. 마그네슘 1몰이 반응하는데 산소가 0.5몰 필요해요. 아, 그러면 마그네슘 1몰이 반응하는데 필요한 산소의 양은 0.5몰이 필요한데 문제의 답은 몇 g이에요? 이걸 물었다고. 몇 g. 그러면 몰을 다시 g으로 바꿔줘야 돼. 자, 산소는요. 산소가 이렇게 쓰거든요. 우리가 산소 기체라 하면 산소 원자량 하나가 원자 한 개의 양이 16. 근데 산소는 O2란 얘기는 O가 몇 개? 2개. 그럼 얘가 가지는 양은 야의 1몰에 해당하는 양은 얼마냐 하면 16 곱하기 2에서 32g이 1몰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산소 0.5몰은 1몰의 절반인 거니까 0.5몰을 질량으로 고치면 얼마? 16g. 그렇게 해서 답이 16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아, 일단 그렇게 푸는구나. 나중에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해봐야지.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고. 자, 그렇게 계산된다는 거. 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고 순서대로 풀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야 돼요. 어려워 보이지만 두 번, 세 번 하면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걸 풀 때는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겠죠. 그죠? 이게 사람이 다 풀 수 있는데 이 시험이라는 게 왜 어렵냐 하면 시험이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주어진 시간이 똑같아. 주어진 시간 내에 네가 알고 있는 걸 모든 걸 쏟아 부어라.
사람이 쪼는 맛 때문에 못 푸는 거거든요. 그러면 쉬운 문제는 빨리빨리 풀고 그러고 남는 시간을 확보해서 이런 거를 천천히 풀면 다 맞을 수 있으니까 결국은 쉬운 문제 먼저 풀고 이거 나중에 건드리면 돼요. 물론 연습은 해야 되겠고. 그죠?